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도 전환사채의 발행에 따른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네, 이 지문은 정답이 O입니다. 5요? 그리고 회사가 가진 순자산보다 4배나 많은 전환사채를 발행해도 등기가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예전 상법에는 이 4배 초과 금지 규정이 있었거든요. 아, 원래는 있었군요. 네, 회사가 너무 과도하게 빚을 내서 부실해지는 걸 막으려는 취지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왜 삭제가 된 건가요? 기업들이 좀 더 자유롭고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순자산액을 초과하는 전환사채 발행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당연히 등기 신청도 수리됩니다. 그렇군요. 이 지문의 핵심은 결국 전환사채 발행 한도 규정이 폐지되었다 이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지문 돌게요. 총액 인수의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면 전환사채의 등기 신청서에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외에 사채 청약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이것도 정답은 O입니다. 이것도 오예요. 총액 인수 방식일 때는 사채 청약서가 필요 없다. 네, 총액 인수라는 말 자체에 답이 있는데요. 아? 특정 인수인이 사채 전액을 인수하기로 이미 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 사채 사세요 하고 광고하는 사채 청약서가 필요 없는 거죠. 아하, 이미 살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도 첨부 서면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체회사와 사채권자의 합의가 있다면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네, 이것도 O가 맞습니다. 합의만 하면 기간도 바꿀 수 있군요. 네, 가능합니다. 이 전환 청구 기간이라는 건 등기 사항이거든요. 등기 사항.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바꾸려면 당연히 이해관계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이해관계자는 바로 회사와 사채권자 전원이고요. 아, 전원의 동의가 필수군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동의한다면 기간을 변경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변경 등기도 신청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으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 전에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의 총액과 새로운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같아야 한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하게 O입니다. 이건 당연한 원리다. 네, 자본 충실의 원칙상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채권자가 낸 돈만큼만 주식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죠. 아, 1억 원어치 사채를 냈으면 정확히 1억 원어치 주식을 줘야 한다. 맞습니다. 더 주거나 덜 주면 안 되는 거죠. 그 가치는 등가여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전환 청구 기간 중 주주명부 폐쇄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도 전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전환에 따른 변경 등기는 전환 청구가 있음 달의 말로부터 2주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네, 이 지문도 정답은 O입니다. 내용이 두 개가 섞여 있네요. 그러네요. 하나씩 짚어주시죠. 먼저 주주명부 폐쇄 기간 중에도 전환 청구가 가능하다. 네, 가능합니다. 주주명부 폐쇄 기간은 의결권 같은 주주 관리를 행사할 사람을 확정하기 위한 거지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권 자체를 막는 건 아니거든요. 아, 청구는 할 수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변경 등기 신청 기간의 기산점.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청구가 있은 달의 말로부터 2주. 맞습니다. 실제 청구한 날이 기준이 아니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전환사채의 전환의 경우에는 증자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만 납부하면 되고 전환사채의 총액 등 전환사채의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이건 X입니다. 아, 이건 틀렸군요. 왜 그런가요?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등기부상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두 가지요? 네, 하나는 자본금이 늘어나는 증자등기.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사채가 줄어드는 전환사채 변경등기. 아, 하나는 늘고 하나는 줄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도 양쪽에 다 내야 합니다. 증자등기에 대한 세금, 그리고 사채 변경등기에 대한 세금, 둘 다 내야 하는 거죠.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전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네, O가 맞습니다. 이사회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네, 신조 발행과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기업의 신속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이요? 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정관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고요. 위임 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자, 8번째 지문.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그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이사록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이건 원칙적인 이야기네요. 그렇죠. 전환사채 발행은 회사의 재무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상법상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신청할 땐 우리가 이렇게 적법하게 결정했습니다 라는 증거로 이사회 의사록을 반드시 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요즘은 소규모 회사도 많잖아요. 그럴 땐 좀 다르지 않나요? 9번째 지문입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2명의 이사만을 둔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가 전환사채의 발행을 결정한다. 아, 이거 아주 중요한 함정 지문이죠. 정답은 X입니다. X요? 대표이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네, 아닙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에 이사가 2명 이하인 회사는 법적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걸로 봅니다. 이사회가 없는 회사군요. 그렇죠. 그럼 이사회가 할 일을 누가 해야 할까요? 주주들이 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상법에서는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이 주주총회로 넘어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0번째 지문. 아까 나왔던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전환 청구 기간 중 상법 제354조 제1항에 주주명부 폐쇄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폐쇄 기간 중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 네, 비슷하지만 결론이 반대죠. 그래서 이건 X입니다. X다.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주명부 폐쇄 기간은 의결권 행사와 같은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거지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권 자체를 막는 건 아닙니다. 청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음 지문입니다. 전환사채에 대해 분할 납입하기로 한 때에는 그 전액을 납입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건 명백히 X입니다. 안 되는군요. 네, 생각해보시면 당연한데요. 전환권이라는 게 납입된 돈을 주식으로 바꾸는 권리잖아요. 그렇죠.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2번째입니다. 주주 배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부분에 관하여 이를 주주가 인수한 부분과 별도로 취급하여 전환가액 등 발행 조건을 변경하여 발행할 수 없다. 문장이 좀 긴데 결론은 옵니다. 발행할 수 없습니다. 실권된 부분이라고 해서 조건을 다르게 할 수는 없다. 네, 안 됩니다. 동일한 회차에 발행하는 전환사채는 그걸 주주가 인수했든 실권된 걸 제3자가 인수했든 모든 발행 조건이 동일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죠? 주주 간의 공평성을 지키기 위해서죠. 만약 조건을 다르게 하고 싶으면 아예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새로운 회차로 발행해야 합니다. 다음 질문. 사채를 인수한 자는 자신이 회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사채의 납입 의무와 상계할 수 있다. 네, 이거 아주 실무적인 지문인데 정답은 옵니다. 상계할 수 있다. 퉁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제가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게 있는데 그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를 사게 되면 굳이 돈을 냈다가 다시 받을 필요 없이 그걸로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신주 발행, 즉 증자할 때는 이게 안 되지 않나요? 정확합니다. 주금 납입은 반드시 현금으로 해야 한다는 자본 충실의 원칙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채는 본질적으로 빚이기 때문에 또 다른 빚으로 갚는 상계가 허용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네요. 납입증명서면에 관한 건데요. 신주 발행 절차로 같이 납입증명서면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납입증명서명만 가능하다. 방금 설명드린 것과 연결되죠? 그래서 이건 X입니다. 금융기관 증명서가 아니어도 된다? 그럼 뭘로 증명하나요? 등기선례에 따르면 회사가 직접 발행한 영수증 같은 것도 유효한 납입증명서면으로 인정됩니다. 훨씬 간편하죠? 15번째 지문입니다.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네, 이 지문은 O가 맞습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조건이 아주 까다롭네요. 그렇죠. 이미 발행된 사채의 효력을 다투는 거라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주 발행 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 건데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소권자, 즉 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제소 기간, 소송의 방법까지 법에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전환사채의 변경 등기에 첨부할
사채 상환 증명서에는 사채권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하지만 인감이 날인되거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네, 이것도 정답은 O입니다. 인감도장까지는 필요 없다. 네, 맞습니다. 등기 실무에서 사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이긴 하지만 법률 관계의 중대성을 고려하더라도 인감 날인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기명 날인이나 서명으로 충분합니다. 17번째 지문. 좀 복잡하네요.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도 할 수 있는데 신주 발행의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해서는 정관의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네, 문장이 길지만 논리적으로 따라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정관에 없어도 주총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요? 네, 핵심은 전환사채가 장래의 신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잠재적인 신주 발행이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그 회사가 정관에서 신주 발행을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봐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해놨다면 그 잠재적 신주 발행인 전환사채 발행 역시 주주총회의 통제를 받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흥미롭네요. 다음 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은 등기사항이다. 네, 이것도 O가 맞습니다. 조건부 자본증권, 일명 코크본드라고 하죠. 이것도 등기를 해야 하는군요. 네, 이 증권도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주식으로 전환되잖아요. 전환사채랑 성격이 아주 유사하죠?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그 존재를 알 수 있도록 등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상업증기법상 등기해야 하는 사채의 일종으로 보는 거죠. 19번째 질문입니다. 회사는 전에 모집한 사채의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다시 사채를 모집하지 못하며 각 사채의 금액은 1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건 그럴듯해 보이지만 X입니다. 틀렸군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두 군데 다 틀렸습니다. 상법에 사채 전액 납입이 완료된 후에 채권을 발행한다는 규정은 있어요. 하지만 그게 끝났다고 다음 사채 모집을 못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금액 제한은요? 각 사채 금액의 최저액 제한 규정 이런 것도 상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0번째 지문 보겠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그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공인인증서에 의한 인증을 거쳐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온라인상 발급받은 전환 청구서를 첨부할 수 있다. 네, 이건 전자증권 시스템의 편의성을 반영한 규정이죠. O가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전자문서도 된다. 네, 요즘은 대부분 전자증권으로 발행되니까요. 굳이 종이로 된 실물 서류를 주고받을 필요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공인된 전자문서를 등기 신청의 첨부 서류로 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21번부터는 앞에서 나왔던 지문들이 다시 나오네요. 복습 차원에서 빠르게 짚어보죠.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그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네, 다시 강조하지만 O가 맞습니다. 발행 결정 기관이 원칙적으로 이사회이기 때문에 이사회의사록은 기본 첨부 정보입니다. 22번.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2명의 이사만을 둔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가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한다. 이것도 앞에서 나왔던 중요한 함정이죠. X입니다. 그렇죠. 이사회가 없으니까 주주총회가 결정해야 한다. 맞습니다. 23번. 전환 청구 기간 중 상법 제354조 제1항의 주주명부 폐쇄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폐쇄 기간 중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것도 X죠. 청구권 자체를 막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청구는 가능하지만 그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는 못한다. 정확합니다. 24번. 전환사채에 대해 분할 납입하기로 한 때에는 그 전액을 납입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역시 X입니다. 사채 대금은 완납이 선행되어야만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5번입니다. 이건 좀 다른데요.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한 변경 등기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전환을 청구한 때로부터 2주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아, 이거 아주 교묘하게 말을 바꾼 지문이네요. 정답은 X입니다. X요? 아까는 청구가 있은 달의 말일부터 2주라고 했는데 이건 청구한 때로부터 2주라고 되어 있네요. 바로 그겁니다. 등기 혜택, 즉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계산하는 기산점이 전환을 청구한 때가 아니라 그 청구가 있은 달의 말일이라는 점. 이 미세한 차이를 묻는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마지막 26번 지문입니다. 이것도 중복이네요. 주주 배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부분에 관하여 이를 주주가 인수한 부분과 별도로 취급하여 전환가액 등 발행 조건을 변경하여 발행할 수 없다. 네, 5가 맞습니다. 동일 회차 발행에서는 조건 통일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신주인수권부 사채 기출지문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부터 읽어볼게요.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발행 주식 총수와 자본의 총액에 대한 변경 등기 외에 신주인수권부 사채 총액이 감소함에 따른 변경 등기도 당연히 하여야 한다. 네, 이 지문의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X입니다. 아, 틀린 지문이군요.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요. 권리를 행사했으니까 사채 총액도 줄어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포인트예요. 이간 전환사채, 시비하고의 차이를 아는지가 핵심이거든요. 아, 전환사채요? 네, 전환사채는 말 그대로 사채, 즉 빚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자본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빚이 사라지는 거고요. 그렇죠. 하지만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좀 달라요. 이건 사채는 사채대로 그대로 있고요. 투자자가 별도로 돈을 납입하고 신주를 인수하는, 말하자면 새로운 투자 행위가 추가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존의 빚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 사채 총액은 전혀 변하지 않고요. 새로 주식이 발행됐으니까 발행 주식 총수하고 자본금만 늘어나는 거죠.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신주 인수권 행사 시 사채 총액은 불변이라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분리형으로 발행한 후에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 만료 전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총액을 금 0원으로 변경하여 기재하고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다. 이건 정답이 뭘까요? 이건 O, 맞는 지문입니다. 맞는 지문이요? 이번엔 빚을 다 갚았는데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건 또 왜 그런 거죠? 여기서 분리형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분리형은 뭐랄까 사채라는 채권이랑 신주를 살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아, 분리가 된다. 네, 그래서 회사가 빚, 즉 사채를 전액 상환했더라도 투자자 손에는 여전히 신주 인수권이라는 권리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권리는 아직 살아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부에는 빚은 다 갚았으니 사채 총액은 0원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고요. 하지만 신주 인수권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등기 자체는 남겨두는 거죠. 그렇군요. 분리형의 특성 때문이네요. 자, 세 번째 지문입니다.